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요. 새만금 방조제 안쪽은 1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사기획날 오늘은 지난 10년 새 새만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만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자체가 굉장히 큰 브랜드입니다. 황금알을 날리는 거위가 바로 생길 것 같은 이제 사실 기분은 들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새만금이야 하실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우리는 새만금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다들 새만금 방조제는 갔다 왔을 테죠. 하지만 방조제 안쪽 새로 생겨난 땅을 직접 둘러본 사람은 드물 겁니다. 새만금 현장을 직접 취재한 오중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후 기자, 그 새만금 방조제 안쪽 그 바다에서 땅으로 바뀐 곳을 쭉 둘러봤죠? 어땠나요? 네, 그야말로 신천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 내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새만금 방조제가 하나로 이어진 지 어언 10년. 항공 촬영을 통해 새만금 내부의 변화상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마지막 바위돌을 쏟아붓자 환호가 터져나오고 태극기 물결이 넘실냅니다. 전라북도 만세! 새만금 만세! 그 뒤 10년, 새만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군산에서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초입. 중국 CNPB사가 만든 태양광 발전판이 바둑판처럼 즐비합니다. 3,7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새만금의 둥지를 튼 OCI SE의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전력과 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 300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해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에 공급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선 벨기에에 뿌리를 둔 다국적 기업 솔베이가 화학소재 공장을 짓느라 분주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첫 제품을 생산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일본의 도레이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슈퍼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PPS 등 첨단 복합 소재를 시범 생산 중입니다. 현재 새만금 산업용지의 절반 가까운 42%가 땅으로 드러난 상황. 산업용지 9개 공구 중 1, 2 공구는 매립이 끝났고 지금은 5 공구 공사 중입니다. 공장들이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새만금이 예전 같으면 뭐 물밖에 없네 이런 말씀들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근래에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면은 항상
대단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시도 한가운데 33m 높이로 우뚝 선 새만금 중공탑. 기다랗게 펼쳐진 신시 배수 관문을 지나면 그 뒤로 방조제의 중심인 새만금 삼삼센터가 보이고 빨간색 건물의 아리울 예술창고도 눈에 띕니다. 이곳에선 새만금을 소재로 한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 넓은 벌판에는 노란색 유채꽃 군락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가족끼리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새만금 오토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차량 100대, 3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물과 전기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새만금 신시도에서 고군산군도 장자도까지 있는 8.8km의 현수교가 유용을 드러냅니다. 110m 높이의 돛대 모양 구조물이 웅장한 날개를 펼친 듯합니다. 신시도에서 문여도까지 일부 구간은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선유도 해수욕장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가 이제 깔리는 것이고, 또 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근간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레저 활동 시설을 유치하고 해서 어떤 새만금의 어떤 관광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선도 사업이며 핵심의 축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력 배수 관문을 지나 부안 쪽으로 향하면 은색으로 빛나는 새만금 홍보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새만금 방조제와 담수호의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 해 400만 명이 찾아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새만금 홍보관 옆으론 이국적인 평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88%가 우투로 드러난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새만금이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확정되면 오는 2023년 바로 이곳에서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 평 이상의 광활한 부지가 필요하답니다. 이분들이 야영은 한 5만 평 정도의 공간에서 하지만 실제 그 활동은 한 200만 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공간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200만 평 이상의 공간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 유일한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좀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쪽에는 대규모 조사료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시험 재배 중입니다. 전체 600헥타르에서 거두는 양은 모두 8,000톤. 한우 2,000마리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옥수수에서부터 수입 건초까지 거의 다 한 80% 이상을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국물이나 수입해온 건초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지금 새만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넓은 이런 저기가 광야가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새만금 뜰에다가 조사료 생산 단지를 만들어서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생산비도 적게 들고 질이 좋은 한우나 또 젖소나 참 그런 곳에 이렇게 사육해갖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왕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걸쳐 있는 농생명 용지. 땅으로 노출된 비율은 80%가량. 토양에 염분이 빠지면 농생명 단지가 본격 조성될 예정입니다. 첫째, 안정적 농업용수 보급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첨단 농업의 기술 개발, 보급, 지속 가능한 새만금 관측지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 연구 및 교육, 훈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셋째로는 1차적인 농업 생산의 기능을 넘어 유통, 가공, 서비스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농업의 6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저어새 모양의 아리울 타워는 새만금의 새로운 상징. 높이 49m의 전망대로 농생명 용지 일대를 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 쭉 뻗은 방수제 도로마다 전망대와 쉼터 등 친수 공간도 갖췄습니다. 배수무는 이제 염해를 방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공간은 지금 농업용지 앞쪽에 이제 친수 공간을 확보해 놓은 건데요. 이제 생태적인 환경 개발을 위해서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저 모래톱이 조성되면서 인공섬으로 철새가 서식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공사 현장은 어떨까? 신시도에서 바라본 동서이축 도로공사 현장. 새만금의 대동맥 기능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물이 가득한 채 돌로 다져놓은 상황입니다. 방조된 내에 가장 큰 10,000마력짜리가 지금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 기반 처리, 페이퍼 드레인으로 이제 기반을 개량하고 나서 그 상부에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내부의 도로공사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어느 도로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방수제 도로라고 해서요. 이거는 강과 그 농생명 용지를 가르는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209 농생명 용지 지나서 동서이축 도로는 지금 방조제에서 김제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 건설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지금 매립이 다 된 건가요? 지금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상태고 현재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209가 먼저 선도 사업으로 매립이 될 거고요. 309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새만금 방조제를 다시 쌓듯 물에 돌을 쏟아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루에 20m씩 새로운 도로가 물 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사석을 쌓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준설하고 연약 지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복석을 쌓고 포장하는 단계로 해서 마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준설하고 연약 지반 처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3단계로 보는데 일부 구간은 차후에 이제 첫 단계부터 다시 하겠지만 지금 현재 22.6% 공정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만금 내부의 한 가운데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2020년쯤 왕복 4차로의 도로가 완공되게 됩니다. 반면 왼쪽은 아직도 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곳은 동진강과 왕경강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이것도 민간 투자가 본격 활성화되면 앞으로 새만금의 중심축이 될 국제협력단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이 방조제 안쪽에 땅으로 드러난 면적은 160제곱킬로미터. 새만금 담수호를 뺀 전체 간척 면적 291제곱킬로미터의 55%입니다. 새만금에선 대역사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연결이 되면 바로 뭔가 막 정말 그 새로운 세상, 황금알을 날리는 거위가 바로 생길 것 같은 이제 사실 기분은 들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새만금의 어떤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지금 이제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당분간은 새만금의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1차적인 모습을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삼성은 5년 전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과 전라북도가 협약서에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큰 시장이고 또 2020년, 2030년 돼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하지만 최근 삼성 측 인사가 투자 여력이 없다고 전라북도에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이오 제약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적자가 엄청나게 큰 상태인데 현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OCI도 2020년까지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공장을 새만금에 짓기 위해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황을 이유로 결국 투자를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안 좋고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한 기업 67곳 가운데 실제 입주한 기업은 5곳, 투자 금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당초 약속했던 규모인 14조 6천억 원의 25%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20조 원, OCI가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다는데 왜 전체 협약 투자 규모는 14조 6천억 원밖에 되지 않을까? 협약을 할 때 예상되는 추가 투자나 경제적 기대 효과 등 협약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투자 규모를 부풀려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 기업 유치를 통한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지 부상 임대와 세금 감면 등 구체적인 유인책도 곧 나올 전망입니다. 이제 중국 측의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반영 가능한 사항들을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조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FTA가 이제 체결이 된 이후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만간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불만입니다. 외국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데 굳이 새만금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며 수도권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증기 수요처 부족으로 병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회사는 국내외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법을 만들어 새만금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여러 혜택을 주고 유치한 국내외 기업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실제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유치를 통한 기반 시설은 어떨까?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방파제가 건설됐고 2020년이면 4선석 규모의 1단계 공사가 끝날 예정.
2030년까지 2단계 공사를 거쳐 추가로 선석 14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항공 수요와 입지, 규모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0년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제공항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이쪽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공항 여부인데, 공항 문제도 지금 일단은 어차피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만금을 가로지르며 대동맥 역할을 할 간선도로 2개 가운데 동서 이축도로는 현재 30%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남북 이축도로도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2020년쯤 왕복 4차로의 두 간선도로가 완공되면 시속 80km 속도로 차량들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새만금과 군산 대하를 잇는 철도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수질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새만금 방교제 안쪽 만경강 하구, 물이 뿌연 암갈색입니다. 때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색깔로 보면 뭐 거의 갈색빛이 도는데요. 수질로 치면 5급수에서 6급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급수가 최악의 수준이거든요.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정도 물이면 좀 어류가 살 수 있나요? 아주 오염에 강한 어종, 뭐 잉어라든가 붕어, 뭐 그나마 그 바다 윗물 오가는 뭐 뱀장어라든가 이 정도도 이 정도 물고기 살 수 있는 수질인 거고요. 그나마 수질이 더욱더 악화되면 이 온도에 따라서는 뱀장어라든가 밑에 저서층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죽기도 하는 그 정도 수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3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만금 사업 중단만. 하지만 지난 15년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서 측정한 C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지난 2000년 1, 2등급 수준에서 지난해 5, 6등급으로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특히 방교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이듬해인 2007년부터 10년 동안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호 목표 수질인 3, 4등급에 못 미치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호소 수질 기준으로 볼 때 약간 좋음에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였고, 다만 작년에는 약간 나쁨 수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강수량이라든지 해수 유통량, 그리고 내부 개발 사업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다 보니 새만금 방조제에 있는 신시가력 2곳의 배수 관문을 늘 열어놓아 바닷물을 드나들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만들어도 수질이 나빠 그 물을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만큼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담수화를 통해서 수질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희가 보기에는 수십조의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새만금 개발을 생태적으로 내지는 순조롭게 하려면 해수 유통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에 쏟아붓는 몇 조 원의 예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새만금호에 바닷물이 드나들면 새만금 지역 산업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새만금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물의 도시라는 뜻의 아리우를 새만금의 별칭으로 지었습니다.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이라는 이름과 혼용되면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리울이라는 이제 네이밍을 얻었을 때는 좀 많이 성급했죠. 땅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땅이 없는 상황에서 아리울이라는 이름부터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에서는 새만금 자체가 굉장히 큰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네이밍이고요. 이런 혼선이 갖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새만금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땅, 전주시 면적의 2배나 되는 새로운 땅이 갖고 있는 기회를, 그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해야 합니다. 새만금 개발 계획을 처음 발표하던 1987년에는 식량 자원화를 위한 농지 확보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동부가 경제 중심지 조정이라는 새 목표 아래 농지가 축소되고 산업 관광 용지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산업연구, 환경생태, 국제협력, 관광 레저, 농생명, 배우도시 이렇게 6개 용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새만금이라는 것이 뭐 10년, 20년 내에 이 모든 1억 2천만 평의 면적이 일시에 채워지고 움직이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컬었을 때 일단 새만금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지의 구분은 6가지 두었지만 현실에 맞는 측면에서의 개발을 하되 일부의 공간들은 여유부지로 가지고 가면서 또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가치라든지 이념을 담아서 새만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여유의 부지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10년 전 끝물막이 공사가 모두 끝나면서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엔 이처럼 보랏빛 염생식물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처럼 녹색의 습지식물도 갈수록 자라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염분 농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만금이 기회의 땅, 미래의 땅으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국토 개발 사업이자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인 새만금. 이 허허벌판을 어떻게 하면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새만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이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 되려면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넓은 안목으로 길게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관성이나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구상. 이런 것 아닐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